자, 내담자가 대상관계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계 패턴이 되게 좋아했다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단절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이 현재 관계에서 맺어지고 있는 대상 관계 패턴인데, 이제 이 대상 관계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이 대상 관계가 뭐 지금 A든 B든 C든 D든 간에 거의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이 반복적인 패턴을 다루려면은 뭘 다뤄야 되냐면은 대상 관계에서 이제 어릴 적 이 내담자의 대상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자기 표상이 어떻는지를 내담자가 상담자하고의 그런 경험에서 재경험을 하는 거죠. 대상 관계 재경험을 통해서 현재 관계의 대상 관계를 치료한다, 이렇게 봐요. 대상 관계의 큰 치료적인 그런 그림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대상 관계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을 1번. 2번은 이 어린 관계에 대한 본인의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들을 내담자가 좀 경험을 통해서 이 지금 상담자와의 새로운 대상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이 장기적인 상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장기적 상담이 가능하다면 2번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치료적인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2번의 방법에서 내담자가 이렇게 하는 자기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통찰하는 그런 부분까지의 상담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담자가 이게 왜 집착하냐 그러면은, 이게 이 내담자의 발달적인 대상관계 발달의 어린 시절의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대상관계 발달을 보면은 코웃의 대상관계에서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너무 좋다. 저 사람 너무 좋아. 이렇게 할 때 이상하고 또 공감을 하죠. 아유, 정말 이쁘다. 정말 뭐 괜찮아. 이런 이제 공감적 자기와 이상화적 자기를 두 쌍을 사실은 형성하면서 자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코웃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대상 관계에서는 그게 뭐 또 이제 어떠냐면은 내 안에서 좋은 대상, 굿 오브젝트와 배드 오브젝트, 나쁜 대상이 있는데, 발달상에서는 이 두 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을 해주면, 나한테 눌러요, 좋아요, 피드백 해주면, 아이고 우리 공주 예쁘다, 잘하네, 이러면은 굿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좋은 대상. 그런데 아유 갖다가 이렇게 뭐냐 이게, 아유 이것도 못하고 이러면 나쁜 대상, 마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 발달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한다라는 것이 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통합되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발달을 가정해 가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담자는 대상관계로 보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다? 굿과 배드가 나눠져 있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눌러주고 뭔가 뭘 해주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해주면은 좋다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 이건 왜 그래요? 똑바로 운영해야지. 뭐 이제 뭔가 이제 약간의 피드백을 주면 그것은 나쁜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거예요. 스플리팅. 나쁜 것들, 좋은 것들. 이 분열의 상태에서는 상담자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분열이, 배드 오브젝트가 충분하게 그렇게 나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타당화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른인데 50살 먹었는데 뭐 40살인데 그거는 생물학적인 나이고 심리학적 나이의 발달 단계에서의 그 대상 관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상담자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타당화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대상 관계로 얘기를 하면은 담아주고 안아주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안아준다라는 이런 안아줌이 아니라 이 분노를 표출하도록 상담자가 이 부분을 안전한 컨테이닝 역할, 위니컷으로 말하면 안아주는 환경, 안전한 환경,
내가 막 분노를 표출하면 대부분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아유, 교수라는 게 저렇게 진짜, 저런 욕을 하나. 어머머머, 세상에 저 교수가 기독교인이 저게 뭐야. 이게 이제 사회적인 피드백이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왜? 사회적인 그 페르소나의 역할을 써야 되니까. 굿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 안에서는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자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게 칭송을 해줘야 돼. 칭송해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 자기의 표상 안에서 없었던 거야. 왜? 엄마, 아빠가 세 번의 이 체인지가 일어나면 엄마가 얼마나 이 정서적으로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의 자기가 자기로서의 온전하게 이 셀프, 나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나됨이라는 것은 대상관계에서 나쁜 대상, 좋은 대상이 통합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끔 부모가 딱 잡아주고 안아주는 역할이 나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게 안아주는 환경.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렸을 때 없으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커서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왜 지금 하는 거야? 그동안에는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동안은 살아 생존하기 바빴고 학교 바쁘긴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뭔가 사회적인 포지션도 있고 위치도 있고 가서 이제 사람들 칭송받을 수 있는 뭔가 비빌 언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비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비벼요? 자기 마음에 든 사람들. 뭔가 괜찮은 사람. 근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방식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미숙하잖아요. 싫어! 미워! 이런 굉장히 단순한 그 방식으로 하는 거야. 왜? 정서적으로 거기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돼서 그럼 상담자는 뭐 해야 돼? 통합을 해야지. 어떻게 통합한다? 자, 통합하자. 짠! 뽀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가정이 일어나는 거를 상담자가 이해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구나. 상담자가 이제 안아줘야 돼요. 어떻게 안아줘? 아유, 참, 그래. 안 해도 예쁘세요. 이런 것도. 아유,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잘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아주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평가하지 않는 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긴 시간을 멀리서 오는 이유가 평가하지 않는 상담자의 안아줌이 있으니까 비비고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그럼 상담자가 어때요? 이 상태도 화장 안 하셔도 이쁘시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 선한,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발동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드 오브젝트를 나와야지 통합되는 거야. 아이들이 와서 엄마 마녀야! 어디 갔다 지금 와서 삐지고 방에 들어가고 막 난리를 하잖아. 엄마가 어디 일하고 오면. 그게 배드가 나온 거야. 그때 엄마가 저놈의 저 조그만 것이 그냥 엄마가 돈 벌고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돈을 안 벌면 누구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러면 이거를 배드 오브젝트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좋은 대상으로 엄마 앞에 꼬리를 이렇게 쳐야 되면 굿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배드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형적인 대상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한쪽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대상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배드는 어디 와서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그냥 아주 그냥 똥물을 엎었다 폈다 그냥 난리를 하는 게 바깥에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관계라는 건 상담자 앞에, 사람 앞에서 이걸 해야 돼. 혼자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게 계속 그 관계가 그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치료적으로 나온다는 건 내가 의미 있는 대상 관계를 맺어야 돼요. 누구와 상담자와 함께. 상담자가 이제 그거를 분노를 내도록 해야 돼. 이게 분노를 낸다는 걸 조장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담자가 이 부분을 상담자 앞에서 아주 그냥 잡아 죽일 놈들이 그냥 아주 그냥 그것이 막 이랬어요 막 이 분노를 낼 때 상담자가 그러겠다 진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막 댓글도 안 달아주면 화가 진짜 막 나와서 아주 그냥 뒤통수를 그냥 죽방으로 그냥 후려 쳐버리고 싶었겠다 이런 분노에 대한 걸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내담자가 이걸 덜어내면서 죄책감이 안 생기면서 이게 통합을 해 나가는 경험을 이제 제 경험을 대상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상담자가 하는 거야. 나머지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묻는 게 다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나면 통합을 이제 나가면서 아유 인간이 다 똑같죠. 별놈 인간인가요? 이런 게 이제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 가서도 엄마한테 직접 못 하잖아. 왜 그래요? 엄마도 나를 내쳐버릴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이게 옆에 있는데 그냥
직접 안 하고, 아이, 그놈의 새끼들이 그냥, 우리 보통 집에 오면 그러잖아. 엄마, 아빠들이 막 화가 나는데, 이제 막 직접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아이를 잡는 것은 이제 더 직접적인 거고, 이 대상마저 떠나가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하는 게 이제 막 이런 막 텔레비한테다 막 의자를 갖다 막 발로 차고 막 먹는 것을 막 설거지를 막 빵빵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걔가 그렇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안전한 대상이 없으니까 이 오브젝트 무생물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엄마 나 지금 이걸 해주라 이런 사실 사인이죠. 근데 이제 또 이 어머니는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어머니가 좀 내 편이 되어주면서 그래 맞아 아유 그놈의 아주 그냥 우리 이렇게 이쁜 우리 공주를 이렇게 해서 그냥 되겠냐 아주 그냥 다리를 잘라도 시원찮게 그냥 아주 그놈이다고 막 이렇게 해줘야 이제 사실 공주로서 사람이 되는데 아직 공주 대접을 받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공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상담자가 안아주고 담아주는 것이 초반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후에는 이제 분노가 나오도록 좀 더 하는데 분노가 나온다는 것은 상담자가 그 정도 맷집이 있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하는데 볼 때 상담자가 참 여리여리하고 이쁘고 참 좋은데 말도 이쁘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분노를 내면 놀래갖고 상담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담자가 낼까 안 낼까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딱 맷집을 잡고 어떤 얘기를 해도 어리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할 때는 머리도 좀 이렇게 올린 머리를 저처럼 하고 엄마 세타를 좀 갖고 가서 입고 그래서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해서 그 사람이 분노를 좀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적인 하나의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옷을 입는 것도 약간 치료적인 거잖아요. 약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 그분들이 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구조가 변동한다는 거예요. 변동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대상관계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